장윤선 팀장은 좀 어떻게 인상이 남는 분 계세요? 저는 한 3가지 장면 정도가 네. 인상이 남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청주에 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청주에 그 청주 IC 톨게이트를 지나서 딱 들어가면 거기 플라타머스 나무가 쫙 있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에도 자주 나오고 그랬는데 예. 그 길을 딱 지나서 아 여기 청주에 왔구나 그리고 지나가고 있는데 노란 플랜카드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민주당에서 무작위 붙였나 보다. 그러고 봤더니 뭐 복대동 전은숙, 뭐 무슨동 아무개, 뭐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뭐 희망물결 뭐 이렇게 써 있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저 유세 현장에서 물어봤어요. 저런 플랜카드들이 막 붙어 있던데 길거리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혹시 그래서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나? 네, 그래서 예. 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 물어봤더니. 예. 그러니까 청주에서 1987년 6월 항쟁을 했던 그러니까 학생운동 예. 출신들이 이제는 이제 40대가 되고 50대가 그렇죠. 되고 뭐 이렇게 나이가 됐는데 음. 이분들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올레에서 지난 6일에 이거 더 이상 안철수를 기다리지 말자. 더 이상 문재인에게 기대하지 말자.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시민이 직접 나서자 이러면서 시민 의병을 모으자 이런 시민 의병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 그 뒤의 일이었는데 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염추를 해서 동네마다 투표 참여합시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자 이러면서 이제 쫙 플랜카드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걸 하게 되냐 했더니 굉장히 부끄럽다. 솔직히 말해서 1987년 6월 항쟁 때 거리에서 민주화를 외치면서 그렇게 했지만 학생운동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자기가 먹고 사느라 바빠서 아무런 사회적 기여를 못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뭐. 그래서 예. 그런데 이번 대선은 아무리 생각해도 뭐 그 식자들이 얘기한 대로 2013년 체제라고는 하는데 그게 뭔진 잘 모르겠다 이제. 그렇지만 예.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막 그 사교육과 막 이런 거에 쩌들어 있는 자기 자식들을 보면서 보다 행복한 미래를 아이들한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플랜카드라도 붙이자. 투표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발적인 열의들이 모여서 500개 이상의 플랜카드가 그러면 붙었다. 플랜카드에는 무슨 동 아무개 이것만 있어요? 그 아니요. 길은? 그러니까 뭐 무슨 재밌는 문구들이 많았어요. 뭐 그렇죠. 투표하고 놀자. 뭐 무슨 뭐 하여튼 충청도의 얘기를 뭐 따서 뭐 우리는 충청 스타일 뭐 투표하러 뭐 이런 등등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근데 제가 어제 또 제보를 받았어요. 이렇게 자발적 시민들이 다 자발적으로 동네마다 플랜카드를 붙였는데 새누리당에서 1등 국민 만듭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색 플랜카드를 그 위에 다 붙였다는 거예요. 자발적 시민들이 붙인 플랜카드 위에 새누리당의 당에서 붙인 플랜카드들이 있어서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제보가 또 와서 이걸 또 취재를 하러 가야 되나. 지금 선거는 얼마 안 남았고. 그 노란 플랜카드 위에 그렇죠. 다 붙였대요? 예, 노란 초록 플랜카드 위에 이제 그런 걸 붙였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서산에서 만난 청소년들입니다. 네. 제가 서산에 갔을 때 그 여중생들하고 여고생들하고 그리고 이제 남자 중학생들을 이렇게 만났는데요. 이 학생들이 문재인 후보 유세를 보러 나왔더라고요. 근데 대충 보니까 그 비행 청소년들이에요. 시험 기간인데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유권자도 아니고 투표권도 없는데 뭐하러 추워 죽겠는데 여길 나와서 서 있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중에 한 학생이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 후보를 만나서.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 했더니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서산에는 버스가 40분에 한 대씩 다닌대요. 시골에 그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니 그랬더니 학교에서 올 때 그러니까 등교 시간에는 좀 빠르대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40분에 한 대여서 이 추운 날 길거리에 서서 40분씩 기다리는 건 너무 힘들다. 최소한 버스 탈 권리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저도 한번 그 농촌 지역 취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말씀들 많이 하세요. 네. 진짜로. 그러면 차라리 그게 어렵다면 지하철을 좀 놔주든지. 그건 좀 비현실적. 하여튼 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한들 서산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 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꿈은 대체로 뭐 요리사, 헤어 디자이너 아니면 그 손톱 아티스트, 네일 아트 죄송합니다. 네일 아트 뭐 이런 것들인데 꼭 대학을 가야 됩니까? 대학을 꼭 가야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고 비행 그렇죠. 청소년이 아니라 화장을 다 했더라고요. 중학생이 화장하고 저보다 더 화장을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굉장히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이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근데 여고생 하나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끼어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디가 됐든 반드시 대학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대학을 가야 되냐 그랬더니 고졸은 중졸과 같다.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등학생이? 한국 사회에서 고졸은 중졸과 같고 그 자체로 굉장히 덜 떨어진 뭐 이런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대학을 가야 된다고 엄마가 얘기를 했다. 그리고 대학을 안 가면 결혼도 못 한다고 했다. 그래서 자기는 이게 두려워서 꼭 반드시 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청소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는 정혜신 박사가 그 국민연대 출범식 때 한 얘기도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번 대선이 가업을 잇는 일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치의 스펙을 쌓는 일이겠지만 우리에게는 목숨이 달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숨과 관련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번 대선 왜 우리가 투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회였고요. 마지막으로 부산이 이제 남포동을 전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서면에서 그러니까 그게 그날이 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일 날 그 처음으로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 지원 유세를 나서면서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지하 광장에서 막 완전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남포동에서 또 유세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만난 50대 남성 아저씨죠.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예전에 그 남포동 그 사거리가 그 앞에 부산시청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거기가 이제 87년에 부산시청에 있었던 자리인데 우리가 다 저기서 했던 사람들이다. 뭐를 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을. 자신은 그때 무슨 공장을 다니고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 거리에 나와서 하다가 다시 또 여기 서니까 감회가 새롭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얘기한 게 시대 교체였습니다. 그 박근혜 후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박근혜 후보가 3차 TV 토론에서 시대 교체를 말씀하셨죠. 시대 교체를 얘기하셨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시대 교체와 박근혜 후보가 얘기하는 시대 교체는 좀 다른 시대 교체 같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달라요? 박근혜 후보가 얘기하는 시대 교체는 박근혜 후보를 중심에 놓은 시대 교체인 것 같고요. 이분이 얘기하시는 시대 교체는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낡고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많다. 이런 것들이 청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정치 안에서의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분은 안철수 지지자 같았는데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사퇴했기 때문에 투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은 되지만 그래도 더 나은 미래 낡은 기득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투표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이런 시민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번 대선을 좀 다르게 보게 하는 그러니까 저는 늘 여의도 정치권 안에서 여의도를 벗어나야 돼요. 정치를 보려면. 그렇더라고요. 제 지론인데 여의도에 문법으로 있으면 여의도 문법으로는 해석이 안